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는 조기 폐장한 채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반이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양 지수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0.73% 하락, 코스닥은 0.12%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2,500선을 사수하기는 실패했지만 거의 회복한 코스피. 이 기술적 저항 구간에 진입하면서 상승 탄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서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73% 하락하면서 2,49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0.12% 소폭 내림세 연출하면서 815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0.97%, 약 1% 가까이 빠지면서 7만 1,0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34%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1.61%,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66% 약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35%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봅니다. 지금 포스코 DX를 제외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다 마이너스권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코스닥이 나와주고 있네요. 코스피 6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1위부터 6위까지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21%. 에코프로는 1.14%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로 약보합에서 지금 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1% 넘게 상승한 채 출발하고 있고요. LNF는 1.16%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1위부터 6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은데 지금 바로 한번 이어서 저희 증시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봐야죠. 퍼스트 프라임 서치 손열호 팀장님 모셔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구에서 처음 오시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트 프라임 리서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열호 팀장이라고 하고요. 항상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합니다. 자, 그럼 개장 전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LS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이고요. 아마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초갑 케이블 생산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업을 지배를 하고 있는 좀 해외 지주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에 나왔던 두 가지 뉴스가 좀 LS전선 아시아에 좀 긍정적 수급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또 전력망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사실 철도에 국한된 부분인데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매매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도나 비료, 곡물 이렇게 움직임이 가벼운 종목부터 이제 실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력 설비나 전선, 인프라 관련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 종목들은 굉장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꾸준한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실제 수익까지 나오면서 안정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종목들로 하여금 거래량을 실어줄 수 있는 뉴스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건데 저번 주 목금부터 좀 좋은 호재와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LS 관련 종목들이 단연 강한 실적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LS 전선 쪽인데 이제 코넥스 상장 기업이죠. LS 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송전선이 약간 초전도체성의 성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뷰가 있으면서 사실 초전도체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움직였다가 상당히 과대 낙폭을 기록한 종목이 섹터군이죠. 하지만 CCS가 초전도체 사업 진출을 진행하면서 어떤 시연에 특허 및 구체화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중에서 이 덕성이라는 종목이 정치인맥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LS 전선아시아는 단기적인 수급과 실적 성장성도 고루 갖출 수 있는 종목인데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로 전선 수요 기대감에 이제 뭐 산업 사이클상 어떤 인프라 투자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 단기적인 수주가 나온 다음에 기고 효과가 나오면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지만 정기적인 수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뷰가 있고요. LS 전선아시아랑 LS 같은 경우는 2주 전인가요? 오너가가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해당 종목의 주가가 현 위치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일단 뭐 LS 전선아시아 같은 경우 제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량이 실려 있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방이 안전할 수 있지만 제가 단기 관점 위주로 접근하는 종목이고 두 번째 종목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종목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오너들이 자사주를 사고 있는 LS 전선 아시아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SPG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협동 로봇에 많이 필요한 감속기를 주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뭐 비슷한 종목으로 SBB테크를 들 수가 있는데 SBB테크보다 한 발짝 앞서서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특징이 안정적인 실적도 나오고 있지만 매출처의 니즈, 수요에 따라서 저마진과 고마진 부품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마진 제품은 미주 지역에, 고마진 제품은 일본과 유럽의 선택과 집중을 잘 하고 있어서 판매 전략이 적중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LG전자의 PDP, LCD 라인을 들 수 있고 해외로는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 월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로봇 섹터의 투심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 17일 지능형 로봇법이 진행이 되고 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차익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단기적인 차익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인 차익이 얼마 나온다 이런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약 3일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손풍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대장급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와 레임 로보틱스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로 낙수 효과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사족 보행 로봇, 웨어러블 로봇의 감속기가 많이 이제 관절이 많이 필요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어떤 로봇에는 감속기가 많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평이 있고 그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종목으로는 SPG가 있다는 평가가 되고 있고 SPG 자체로도 증설을 통해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이 되었는데 해당 뉴스가 사실 2주나 3주 전에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나왔죠.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이제 보통 이런 지수 편입을 좀 일정 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지수 편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수급 병행이 몰리고 있다. 근데 그런 종목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상으로도 거래량 안정적이고 60일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 그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 관점으로 아직 수급 살아있는 로봇주에서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 담아야 할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S 전선아시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 생산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기배 지역 지금 있고요.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망 민간이 개발 소식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SPG입니다. 정밀 제어용 모터 그리고 감속기 부품 업체인데요. 해당 종목까지도 살펴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증시 후 개장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네, 11월 27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다수 파란불 켜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장 좀 힘을 내보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은 전력 설비가 강했습니다.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죠. 한국전력 독점 송정만 건설 사업이 민간에 개발된 예정으로 점쳐지면서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재룡전기가 상한가 진입했고요. 의료 AI와 로봇 그리고 수소차, HBM, 비철금속 역시도 두루두루 강한 테마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예상 체결 지수에 이은 개방된 지수의 모습도 확인해봐야죠.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월요일장부터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0.21% 강보합권에서 2,500선 재탈환한 분위기입니다. 2,502선에서 시작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은 0.16% 소폭 오르면서 816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인기 투자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상위 종목이고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0.14% 지금은 하락하면서 현재가 71,600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르면 오늘 사장단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혁을 재차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으니까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봐 보시고요. 다음은 에코프로머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오늘 온라인 IR을 개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방향성을 논의할 전망이니까요. 오늘 3% 넘게 급등하고 있네요. 102,800선에서 시작하고 있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다음은 두산로보틱스. 오늘도 좋습니다. 요새 로봇주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4% 넘게 시초부터 올라가면서 77,400선에서 시작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연기금의 로우콜을 받고 있고요. 이달만 80%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그린리소스. 아직까지는 계약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52,300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 지난주 금요일장 급등했었습니다. 초고밀도 특수코팅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여줬고 새내기주 힘을 내주고 있네요. 오늘 장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LS 전선아시아. LS 전선아시아는 오늘 우리 처음 오신 팀장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인데요. LS 전선아시아 얼마 전 오너가 자사주 매입한다는 그런 호재 들려와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손열호 팀장님 오늘 공략 종목이니까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선 엔지니어링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초부터 넘게 상승하고 있고 현재가 24,4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에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시초부터 강한 모습이네요. 10세 미디어는 4.81%, 4%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35,000선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설계 자산, 반도체 IP 분야 국내 1호 상장사입니다. 10세 미디어 24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2.75%, 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도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고요. 현재가는 6,36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덕성, 최근에 정시 테마주로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그 전에는 초전도체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33%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9,92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룡산업 지난주 금요일장에 상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죠. 8.88%, 오늘 시장에서도 시초부터 8% 넘게 껑충 튀면서 지금 4,535원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권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기장하고 4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주식 1등에는 뭐 두산 로보틱스. 자, 최근에 2차 전지 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두산 로보틱스가 관심 종목 1위 자리를 지금 차지해 버렸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네. 6% 내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따 좀 여쭤보기로 하고 에코프로 모티 5% 10만 원 위로 이제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관심 종목에서 계속 상위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모티보다는 좀 올라가는 게 좀 약하죠. 에코프로 BM도 그렇습니다. 0. 각각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그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약보합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약보합 이 정도니까 사실은 뭐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이 두 주식을 지금 중심으로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위권에 카카오 올라와 있네요. 0.4% 이렇게 올라와 있고 11위, 12위 뭐 포스코 이름 돼 있는 회사들이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0.3%, 1.3%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머티 위주로 좀 올라가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15위권에 지금 한미 반도체 와 있네요. 마이너스 2%.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HBM 관련주는 오히려 약간의 조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거래도 조금 줄고 있다. 이 점을 좀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으로 들어가서요. 선물 시장 보니까 오늘 외국인 1927계약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9시 이전부터 지금 순 매수였죠. 빨갛게 있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는 양시장 264억 295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에서 벌써 560억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제일 앞에 있는 건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46억 정도 순 매도 나면서 강보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0.14% 플러스. 그렇지만 SK하이닉스는 플러스 65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0.7% 삼성전자보다 조금 낮죠. 그래서 코스피의 0.19% 상승을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위권에 보시면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게 오늘 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정도 들어오고 현대차 이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파랗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최근에 상당히 줄고 있다. 연초 대비해서는 벌써 그렇지만 2배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피 대비해서 시총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여전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에코프로 BM이 서 있죠. 1위, 2위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오늘은 15억 정도 순 매도하면서 에코프로 BM 플러스 0.4%, 에코프로는 5억 정도 순 매도 나오면서 플러스 1.4% 보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아까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 69억. 큰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염두를 하시고 하나금융주주 13억. 뭐 큰 숫자 아닙니다. KB금융 뭐 5억, 6억 이 정도니까 프로그램 순매수가 오늘 가열차게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이어플로우 6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는데 뭐 8%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한 7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플러스 0.3%.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렇게 큰 사이즈로 지금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관심이 아닐 수 없는데 장 초반에 좀 강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3%까지 밀려 내려와 있고요. 그러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123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 오늘 중에서는 프로그램이 가장 매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41억 정도. 에코프로머티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만은 시세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8%를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이쪽에 순 매도가 있으면서 에코프로 머티로 오히려 가는 느낌 이렇게 좀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만은 오늘 9%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말이죠. 장 초반에 움직임이 강합니다. 상당히 강하게 시작했는데 좀 밀려 내려가네요.
네, 뭐 종목이라는 것이 오르기도 하고 내릴 수도 있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봉 차트나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을 보고 내가 과연 어떻게 베팅해야 할까 이 부분을 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를 뭐 2년, 3년 이상 가져갈 거다. 이렇다고 하면 이제 연기금과 포지션을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난 좀 단기 관점 접근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좋아 보이고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시겠지만 실적 어떤 성장성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 성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실적 성장성이 이제 시기가 변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번에 이제 올해 초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2024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2023년 이제 올해 이 하반기에도 분기 실적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적자로 전환됐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를 했어요.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시설을 증설을 하고 어떤 설비를 증설을 하고 이런 비용 증가가 이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주말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내년에 2024년에 두산 로보틱스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리포트가 사실 시장 상황 이 리포트를 겨냥한 종목의 주가 흐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자신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보수적으로 리포트를 쓰고 그다음에 시장이 낙관적이면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 분기 실적 흑자 전환 시점을 맞출 수는 없겠죠. 이제 뭐 회계팀 정도는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좀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뭐 두산 로보틱스를 뭐 3년 보유하시려고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니까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수급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들도 이 고점에서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수모를 겪고 싶은 분은 없을 테니까 오늘이 고점이 아니길 바라고요. 일단 가수급 상황이랑 분기 좀 분봉 차트 보면서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가수급은 나오지 않았고 이제 앵커님께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분봉상으로는 21선 이탈 없이 다행히 좀 맥점을 잡는 부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가격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야고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6% 구간이나 뭐 61선 구간 손절가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흑자 전환 안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안 돼서 목표가를 어떤 기업의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플러스 5% 구간, 뭐 플러스 10% 구간 플러스 15% 구간 이렇게 분할 매도하신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더멘탈보다는 일단 수급적으로 가격대를 이제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에코프로 머티가 단연 이제 돋보이는 오늘 하루인데 8%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마이너스 0.7%, 에코프로 BM은 뭐 부합 마이너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정고점을 지금 벗겨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3분기 적자가 나왔고 4분기도 적자가 나올 것이라는 증권가 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은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투자자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서 이제 여의도를 기웃기웃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자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뭐 저는 어차피 저는 가치 투자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수급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매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 연기금 같은 어떤 좀 중장기적인 투자라는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에서 나온 말이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 공매도가 불가능해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어떤 실적과 상관없이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의 어떤 일간 변동을 조금 제한해 준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차의 불법 공매도 정말 좀 제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그다음 시가총액 5조가 넘는 기업이 하루에 10%, 15% 이상 움직인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인가? 이 종목이 이렇게 잘 가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수 의견을 드릴 건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나는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두산 로보틱스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물려도 언젠가 빠져나올 기회가 있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강하게 접근하는 종목은 잘못 물리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만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분봉상으로 또 눌림목도 만들어주지 않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드리지만 매수 비중은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본 비중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매수를 하신 다음에 손절가는 당연히 마이너스 6% 구간, 마이너스 6%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21선과 61선이 따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셨을 때는 손절폭이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넘어가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의견 드리는 만큼 안전하게 매매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초반 어떻게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네, 뭐 특별하게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네.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의 대형주 종목의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조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한 0.5% 정도 네. 조정이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게 볼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번 주 일단 뭐 12월 FOMC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예. 그날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어찌됐든 고점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11월 말 또 12월 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점을 좀 더 높여갈 거다 이런 견해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좀 봐야죠. 코스피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탑5 개장 특징주. 오늘 에코프로모티 역시 1위에 와 있죠. 펜오션, 크래프톤, 대한하운, CJCGV. 야, CJCGV가 올라와 있네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항상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상이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주가가 뭐 흥행 어쨌든 공모 자체는 흥행 실패했는데 네. 그 이후에 주가는 대성공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4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1만 원대, 어느새 12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추가적인 상승 쪽에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도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는 지난 그 11월 22일 고점대가 10만 8,500원이기 때문에 한 10만 8,000원대가 지켜진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CJ CGV 같은 경우가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 중앙 콘텐츠리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신작 영화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의 그 컨텐츠 혹은 역극장 관련된 섹터로 단기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뭐 영화 한 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기술적 반등에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순환매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증시는
주가 지수는 정체 형상을 띠고 있지만 좀 못 오르는 쪽으로 해서의 어떤 일부 저가 매수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크래프톤이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승폭이 좀 확대되면서 4.6% 상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부분들, 게임주 컨텐츠 관련해서 크래프톤이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미 있는 매물대를 좀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1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또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도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털 코너에서 얘기한 지가 좀 됐는데 상당히 올랐네요. 자, 그 정도로 해보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장 특징주 탑5. 그린 리소스, 한선 엔지니어링, 이름들이 새로운 이름들이죠. 칩셈 미디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어플로우. 어느 주식을 좀 볼까요? 계속해서 지금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린 리소스하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동시 상장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일단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 리소스가 11% 상승하고 있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한 3%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린 리소스는 반도체 식각 쪽이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그 피팅 밸브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도 그린 소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은 조금 차익선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는 딱히 고점이 어디다라고 딱 단정 짓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는 사람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어쨌든 반도체 쪽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린 소스는 좀 오늘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항상 장중 저점이 좀 이탈한다라면 조금 더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자율주행이든 뭐든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오는 거고 실적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일주일 만에 주가가 50%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중국 자율주행 진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로봇과 맞물리거나 또 자율주행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라면 약간의 오늘 윗꼬리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3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시면 주가 지수가 정체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칩셋 미디어는 약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7% 상승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자리는 지금 딱 이제 오늘 고점대에 한 23,000원, 4,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인데 만약에 이번 주에 한 24,000원 돌파가 성공을 한다라면 저는 고점을 예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연초에 한번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거의 한 10개월, 9개월 만에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랐다라고 무조건 현금화하기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현재 연말 랠리를 좀 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좋은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급등주로 좀 가야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2회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화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고요. 깨끗한 나라 우선주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역시도 상한가 진입한 모습인데요. 현재 3,43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 안전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심텍홀딩스입니다. 심텍과 더불어서 상승하고 있고요. 심텍홀딩스는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3.23% 상승하면서 현재가 3,3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심텍홀딩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대상홀딩스. 오늘 홀딩스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우선주도 상한가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상홀딩스는 14.55%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7,95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상홀딩스까지 지켜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넥스트하이입니다. 지금 19.13%, 20% 가까이 급등한 모습이고요. 넥스트하이. 외국인이 15거래일 연속해서 대량 매도에 나섰지만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었죠. 오늘 20%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가 76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메가이시스. 마이커 플라즈마 국내에 관련된 이슈로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지만 오늘 중에서는 다른 이슈가 있는지 더욱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10.86%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3,4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급등주 챙겨봤고요. 그러면 우리 유창희 대표가 가져온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텔레칩스, 아까 칩셋 미디어 얘기했는데 또 텔레칩스네요. 네.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지금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를 받고 있는 반도체 쪽이 이제 HBM,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말은 하지만 레벨 3죠. 이제 그 중국에 진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언제 개시할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전에 2주 안에 중국에 서비스 개시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정도면 결론이 나오겠죠. 이게 좀 늦어질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개시가 될지 여부가요. 그러면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이슈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자율주행이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주목을 받았었던 것은 로봇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죠. 딜리버리 배송 로봇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건물 내에서의 움직일 수 있는 거하고 또 실외에서 움직이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규제가 다른 부분들이 네. 좀 있는데 어쨌든 규제가 좀 완화가 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간 게 결국 자율주행 관련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나갔다가 찾아올 수도 그렇죠. 없어요. 아무리 로봇이 성능이 좋아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카메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좀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ADAS 엔돌핀 관련해 가지고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가 레벨 3 그 초반하고 레벨 2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된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기술을 업데이트한다라면 앞으로 시장 성장에 충분히 매출 성장을 같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지난 그 9월 달에 현대차 쪽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좀 있었을 때 현대오토웨브가 급등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기업이 한번 강세를 띌 때 같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나서 9월, 10월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난 9월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꼭 똑같이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칩셋 미디어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화요일에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뻗어나갔던 것처럼 만약에 한 29,000원, 3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신고가 패턴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한 32,000원 정도를 열어놓고 있고요. 저는 2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FSD 관련돼서 아마 이번 주면은 뭐 연기가 될지 아니면 정상 서비스가 진행될지 여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쪽 이슈들이 계속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관련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텔레칩스 목표가 32,000원 정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SL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SL 오늘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강한 종목이 더 치고 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매 측면에서 좀 못 오른 종목군이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 또 전기차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이번 주에 한번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라는 뉴스들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늘어나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보조금이 좀 축소가 되는 와중에도 전기차 판매는 늘어났던 데이터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한 100만 대 이상 전기차 판매가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판매가 고성장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전기차 부품주들이 조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전기차 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제 현대기아 쪽에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기아의 차량 판매 증가는 뭐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매 분기 실적 피크 아니냐는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를 뛰어넘는 실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차량들의 그 헤드램프가 다 LED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전에 전구식하고 LED, 뭐 OLED 이쪽에 전환되면서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로 갈수록 관련된 그 LED 전환율은 계속 더 높아지고 있고 상당히 예전보다 더 많은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매출 성장 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L이 이제 그 전기차 쪽은 전기차 BMS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돼서의 어떤 뭐 고속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안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좀 나온다라면 또 내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신차 판매 둔화 우려감을 조금 해소시켜 준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또 수급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L의 최근에 수급 흐름을 좀 본다라면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포착되고 있고요. 주가 흐름을 좀 본다라면 지난 11월 16일 한번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2주 가까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분위기만 좀 살아나간다라면 충분히 121선 저항선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000원이 죄송합니다. 32,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32,000원이면 61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7거래일, 6거래일 정도 작은 박스 상승 하락을 반복했던 자리에 저점이 3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짧은 손절가 잡고 분할 매수를 해보고 나서 상승 전환된다라면 충분히 한 12월 초 정도면은 단기 목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는 텔레칩스, SL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후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KH바텍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폴더블 힌지 매출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베스트 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KH바텍은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3% 떨어지면서 14,37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소형 정밀 다이캐스팅, 즉 다이 주조라고 불리는 부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아연과 마그네슘, 알루미늄, 조립 모듈 등 제품 제조하고 있고요. 기구 부품과 모션 모듈, 전기 자동차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은 좀 부진했습니다. 폴더블 신제품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하회했는데 다만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힌지 부분은 업그레이드에 성공했습니다. 힌지 업그레이드로 인한 ASP, 즉 평균 판매 가격 증가 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했고요. 지금 이 부분이 힌지입니다. 두 개의 물체의 결합 부분에 붙어서 양쪽 물체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 KH바텍이 해당 부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폴더블폰 관련주와 힌지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폴더블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삼성전자에서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KH바텍 향후 변수, 24년 주요 고객의 폴더블 라인업 추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 점유율 그리고 수요를 늘려나갈지 아니면 폴더블 수요가 좀 줄어들지 역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해외 판매 흥행 성적 역시도 중요해 보입니다. 신규 경쟁사 진입에 대한 방어책도 필요하고 폴더블 힌지 매출 다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내 유일한 티타늄 그리고 메탈 소재 프레임 수혜주인 것은 정확하게 맞는 소식입니다. 갤럭시 S24 신모델 케이스의 티타늄 소재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에 2024년 예상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티타늄 케이스 적용은 향후 보급형 제품까지도 확대할 전망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나쁘기보단 좋은 쪽으로 주가가 작용할 수 있겠죠. 다만 골자는 이겁니다. 성장성은 있지만 목표가는 하향한다. 경쟁사의 힌지 모듈 납품 이력과 양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KH바텍은 핵심 공급사로부터 아직은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경쟁사와 이원화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하고요.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 시장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기존 고객 외에 매출 다변화를 통해서 성장성을 확실하게 도모하고 보여줘야 할 타이밍인데요. 삼성전자가 KH바텍 이외에 추가로 업체를 선정해서 힌지 부품 공급사 이원화에 나설 전망이다라고 지난 8월에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그래서 하향 조정합니다. 주요 고객의 폴더블 제품 판매량이 부진하고요. 삼성전자 즉 주요 고객사의 이원화 리스크도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가 하향 조정 압박 영향도 지속하고 있고 24년 예상 실적 역시도 아직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하향하나 매수는 유지하는 이유, 주요 고객사의 티타늄 케이스 탑재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해당 수혜는 2024년부터
적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힌지 사업이 단기 리스크를 방어해 줄 수도 있고 또 현재 주가는 과거 밴드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서 티타늄, 힌지 사업 리스크를 방어할 동아줄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현재 주가가 과거 밴드 평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유효하지만 지금 목표가는 하향한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지금 엄청 광택이 나고 있죠. 여기가 메탈 그리고 이 부분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폴더블 힌지 매출 다변화가 필요하다로 핵심 주제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은 목표가는 하향 조정한 22,000선이지만 그래도 매수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까지 증시 후 함께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2,500선을 사수하려고 안간 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LS전선, 아시아, SPG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텔레칩스, 에세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